합동참모본부가 오는 10일부터 열흘 동안 FS 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FS 연습은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북한군의 실질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주요 지휘자들이 우호 증진을 위해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FS 연습에 참가한 유엔사 증원 요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원 훈련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 제60보병 사단이 현역과 상비 예비군, 동원 예비군과 함께 동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화전 동원 훈련장에서 진행된 훈련에는 450여 명의 예비군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상비 예비군 훈련은 현역에 의해 진행되는 일방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상비 예비군 스스로 공통 과목의 교관 임무를 수행하며 개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FS 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FS 연습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 연습으로 올해는 러북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을 분석해 도출한 북한군의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합참은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한 지, 해, 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확대 시행해 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강화된 연합 억제 능력을 현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주요 지휘자들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FS 연습에 참가한 유엔사 증원 요원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손정환 중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이 어제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습니다. 올해 FS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 중인 유엔군 사령부 증원 요원을 직접 만나 이들을 응원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먼저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 합참은 유엔군과 더불어서 정원 요원에 대해서 자유, 평화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협력할 것입니다. 커피차 서비스도 준비한 합참은 100명이 넘는 유엔사 증원 요원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제공하며 쌀쌀한 날씨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원팀으로 하나 되자는 의미가 담기면서 13개 나라에서 파견된 증원 요원들은 이번 FS 연습 기간 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m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learning new things about not just culture, but professionally as well. And overall, we're just looking forward to support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합참과 이들 증원 요원들 간의 우위를 나누고 이번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유엔사 증원 요원들의 다양한 군사적 경험이 이번 연습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FS 연습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한 합참은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유엔사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10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FS 연습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 군은 본격적인 올해 FS 연습을 알렸습니다. 보다 강력한 연대를 구성하게 된 우리 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FS 연습 기간 동안 안보 태세를 더욱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북한에 러시아 추가 파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했다면서 파병 규모는 최전선에서 사상된 북한군 병력을 보충하는 수준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차 파병된 북한군이 총 5천여 명으로 이 중 1,500여 명이 이미 러시아 쿠르스크 인근에 배치됐으며 3,500여 명은 현지 적응 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이 전한 추가 파병 규모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군 사상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코브라 골드 훈련에선 새로운 시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례적 훈련의 반복적인 이미지를 벗어던진 건데요. 다국적 군의 상륙 작전은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연합작전 능력 또한 주도 면밀해졌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상륙 돌격 장갑차. 그런데 평소 모습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바로 기동거리입니다. 육지에 올라서자마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진으로 더 깊숙이 돌격하는 겁니다. 작전 지역 환경에 맞춰 상륙군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한국 해병대가 보유한 KAAV는 해상 이동 수단인과 동시에 지상 전투간에는 전투 장갑차로 활용 가능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태국과 같은 평원 지역에서는 해안 접안 후에 바로 하차하기보다는 KAAV가 가진 방호 기능을 활용하여 적에게 최대한 접근하여 하차하는 것이 작전 성공의 핵심 요인입니다. 한국과 미국, 태국 연합 상륙군이 같은 지점을 목표로 상륙한 것도 이전과 다릅니다. 기존 훈련에선 각 나라 상륙군이 개별 목표 지점에 상륙했는데 올해 훈련은 다목적군 연합 작전 능력 향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 장비와 전투 장갑 도저, 미클릭 등을 처음 운용해 연합 공병 작전의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코브라 골드 훈련 중 연합 우주 작전에 정식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엔 참관을 했지만 올해는 다국적 우주 작전 계획과 협조 절차 등을 직접 숙달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60보병 사단이 현역과 상비 예비군, 동원 예비군을 하나로 묶어 올해 첫 동원 훈련을 가졌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제60보병 사단의 올해 첫 동원 훈련은 3월 4일부터 2박 3일간 화전 동원 훈련장에서 동원 예비군과 상비 예비군 등 총 4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예비군은 현역과 합동으로 개인화기 사격과 K201, 박격포 축사탄 사격, K3, 형궁 등 전력화 편제 장비 교육과 직책별 임무 수행 능력 완성을 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동원훈련은 대대장이 1년에 한 번 대대 전 인원을 소집해서 전시 한편화 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대장은 현역과 상비 예비군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고 현재 동원 예비군과 원팀이 되어서 열심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상비 예비군 훈련은 종전처럼 현역에 의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부대 장단기 상비 예비군 스스로가 공통 과목의 교관 임무를 수행하며 개인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현역에 근무했던 64단이 동원훈련을 한다고 하니 뭔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개인 업무를 제쳐두고 동원훈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의 핵심인 TICN 체계를 운영하는 훈련도 예비군으로 구성해 지휘소 통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주체적인 동원 훈련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64단이야 포병부대와 전차부대는 예비군을 집중 투입하는 상비 예비군 집중 편성 부대로 선정됐습니다. 추후 전투 준비 태세와 장비 물자 관리, 교육 훈련과 작전 계획 발전 분야를 집중 운영해 동원 즉응 태세와 전평시 작전 능력 확충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육군 64단은 동원 훈련을 통해 현역과 예비역의 팀워크를 강화하고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국방부 공무직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2025년부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식 과정으로 승격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자 기본과정 1기 교육이 열렸습니다. 국방부와 각군, 직할부대에서 판매, 조리, 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공무직 근로자 수는 현재 13,000여 명입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는 2023년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원은 국방부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2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 내용과 교육 환경을 보완 개선했고 450명의 담당자가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네, 국방부 산하 공무직 근로자분들에 대한 인사노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교육이 이제 정규 과정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는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교육원은 초임 담당자를 위한 실무자와의 대화와 교육생 편의를 위한 교육시설을 보완하고 교육 몰입도 향상을 위해 장관상 수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내 공무직 근로자는 13,000여 명으로 국방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전력입니다. 이러한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노무 기본과정 교육을 통해 앞으로 국방부 공무직 인사노무의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무직 인사노무 교육이 정식 과정으로 승격되면서 안정적인 기반 확보로 교육의 질 또한 높아질 전망입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이어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총각을 다투는 훈련 현장을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저는 지금 국군대전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선 이국종 병원장이 이끄는 함대전개 외과팀이 전시를 가정한 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함대전개 외과팀은 전방지역 외상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꾸려진 수술부대로 이국종 병원장이 취임 후 직접 조직한 팀입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이국종 병원장은 이곳 대전에서 헬기를 타고 해군 1함대 동해 군항으로 이동한 뒤 고속단장을 이용해 해군 호위함 포항함에 승함합니다. 이후 승조원 식당을 외과 수술방으로 전환한 뒤 긴급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 이국종 병원장이 이끄는 함대전개 외과팀의 훈련 과정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충주에 있는 중앙구조단이라고 그쪽 항공단에서 또 다른 헬기를 이용해가지고 또 강원도 태백산맥을 넘을 거예요. 바로 주위에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는 곳에 내륙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끌어 모아서 의료진하고 같이 그쪽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쏟아붓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항공전력하고 의료가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된다고. 평소에 이런 걸 안 해봤던 소방항공대라든가 해양경찰이라든가 이런 다른 항공단에 있는 모든 전력들을 다 한일 임무에 이제 본 안주 임무에 투입을 해서 더 익숙하게 하는 거죠. 올라가겠습니다. 훈련 중상자 응급수술 시작. 승조 총원은 정석을 유지한 가운데 의료행위에 방해가 되는 일체 행위를 그만. 훈련. 어떤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벽도 다 파열되고 내장들이 다 쏟아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열고 전면적으로 이 복강 안에 내부 장비하고 그런 걸 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하이하는 것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꺾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알겠지? 이렇게 해서 자, 해봐. 이게 퍼터리 코아귤레이션. 하나는 퍼터는 자, 해봐. 해봐. 티슈에 수식으로 이렇게. 팩트로 알아보는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951년 5월 용문산에서 국군이 중공군 3개 사단을 경멸하며 6.25 전쟁 중 최대 승리라 불리는 용문산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팩트로 알아보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부대마다 부대를 대표하는 마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3사단의 백골, 9사단의 백마처럼요. 오늘은 푸른색 별 모양의 마크가 인상적인 6사단 청성부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청성부대는 6.25 전쟁에 참전해서 모욕과 찬사,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은 부대입니다. 후퇴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미 해병사단이 이제 걸어서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역지거리하고 총 같은 거 뺐고 무전 같은 것도 뺐고 가댐 블루스타. 용문산에 들어 방역해서 올라오니까 남아오이라고 그랬다고요.
미군에게 갓댐 블루스타라고 조롱을 당하다가 넘버원이라는 극찬을 받은 국군 육사단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 국군 육사단은 사창리의 방어 진지를 구축하라는 임무를 하달받았습니다. 선두에선 이연대 장병들은 대공포판을 든 병력을 따라서 사창리로 진입했습니다. 협수원 계곡에 다다르자 갑자기 대공포판이 감쪽같이 사라지더니 사방에서 중공군이 튀어나왔습니다. 중공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든 거죠.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당해낼 수 없었던 육사단 장병들은 눈물을 머금고 후퇴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미군들이 갓댐 블루스타라고 조롱을 한 거죠. 육사단에게 사창리에서의 패배는 정말 치욕적이었습니다. 사실 육사단은 6.25 전쟁 초기에 춘천을 사흘 동안이나 사수해서 국군의 한강 방어선 구축에 크게 기여했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발판 삼아 북진을 할 때 국군과 유엔군 중 가장 먼저 압록강에 도착한 부대였습니다.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 대통령에게 헌수하기도 했고요. 1951년 5월 육사단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용문산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었죠. 드디어 사창리에서의 서륙을 씻을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장병들의 결의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주머니에서 신분증, 지갑, 심지어는 담뱃가루까지 탈탈 털어서 불을 붙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겠다는 굳은 각오였죠. 지금까지 우리 부대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는데 사창리 전투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이 오명을 씻기 위해서 너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이제 우리 죽는데 깨끗하게 죽자. 지갑, 신분증, 돈, 포장을 뒤집어서 담배, 재가루 다 털고 거기서 불을 넣어서 태웠어요. 아무런 미련이 남기지 말자. 이 담배가루까지 완전히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말자.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용문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장도영 사단장은 기존의 전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원래 이연대는 일렬로 쭉 서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한 군데라도 뚫리면 주저항선으로 후퇴하는 선방어 전술을 구사했는데요. 용문산에서는 전면 방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동그랗게 진지를 둘러싼 채 후퇴하지 않고 적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내는 전술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겠다는 거죠. 육사단 장병들은 철모에 결사 두 글자를 새기고 비장한 각오로 용문산으로 향했습니다. 5월 18일 용문산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아군은 산을 오르는 중공군에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은 끈질기게 기어올라와서 수류탄과 장총으로 반격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중공군의 공격에도 이연대 장병들이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자 중공군은 이곳을 주 저항선으로 착각하곤 모든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육사단도 모든 병력을 이곳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27 포병연대와 미 9군단 자주포 포병대대가 화력을 지원했고 미 공군도 출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군은 사흘 밤낮으로 맹렬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5월 20일에 중공군은 북한간 남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육사단은 중공군을 끝까지 추격했고 화천 저수지 앞에서 중공군을 대파했습니다. 용문산에서 시작해서 화천 저수지에서 중공군을 완전히 끝장낸 이 전투가 바로 용문산 8.5호 전투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화천 저수지를 오랑캐를 대파한 호수라는 뜻으로 8.5호라고 명명했습니다. 육사단 장병들은 수사불패, 청성투혼,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는 청성부대의 투혼으로 용문산을 끝까지 지켰고 사창리 전투에서의 서력을 말끔히 씻을 수 있었습니다. 용문산 전투는 국군의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미군 육군사관학교 전술교범의 전면 방어의 신화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전투를 치른 육사단 장병들의 투혼 덕분에 용문산 전투는 6.25 전쟁사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알아보는 군대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은 오늘 부산시 교육청과 협업해 부산 해군과학기술고 개교를 지원했다며 1기 신입생들은 3년간 전문지식과 기초소양을 습득한 뒤 졸업과 동시에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군과학기술고는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 부사관 양성을 목표로 인구 절벽과 국방인력 환경 변화에 따른 부사관 지원율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TVN은 강철부대 W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박보람 예비역 육군 중사가 6.25 참전 여군들을 위해 65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는 박 중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여군 선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박보람 예비역 중사를 응원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소모임 2030 꼬람단이 모금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여군 32명에게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상가와 주택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진압한 육군 부사관들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삼포병여단 소속 윤정봉 상사와 박지원, 최민준 중사가 지난달 24일 강원 양구군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여단에 따르면 윤 상사 등은 차량으로 이동 중 가게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즉시 차에서 내려 시민을 대피시키고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소화기를 이용해 건물 내부의 불길을 잡았습니다. 또 1군단 소속 권순영 원사와 김종훈, 유재인, 이성훈 상사, 이원석 중사도 지난 19일 경기 파주시 운종동 상가 밀집 지역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해 소방서에 신고 후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해냈습니다. (3월 6일) 기상정보입니다. 계절이 점차 제 흐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은 맑은 초봄 날씨를 보이겠으며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동해안 지역으로는 약한 빗방울 또는 눈 날림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철원, 원주가 영하 6도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3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지상작전은 산지의 적설로 인해, 항공작전은 동해안 지역의 구름과 강수로 인해 일부 영향이 있겠으며 해상작전은 동해안 지역의 높은 파고로 인해 일부 영향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양호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8일엔 전라경상 지역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11일엔 남해안 지역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봄 날씨로 접어들면서 오전 내륙 일부 지역엔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